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3회 이번 온라인 수업 주간의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네, 송미인곡 세 번째 수업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교과서 218페이지 학습활동 4번까지 풀이를 했습니다. 네, 물론 교과서로 하지 않고 선생님이 이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 게시판에 있는 이 송미인곡 학습지를 가지고 했어요. 학습지에다가 이 교과서 학습 활동을 모두 다 실어놨었죠. 지난 시간에 이 33번 문제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업 시간에도요. 문학교과서는 오늘 218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218페이지에 5번 학습활동부터 할 거예요. 네, 5번만 남았죠? 네, 5번 하고 나면 그 옆에는 이제 정리하는 감상을 마치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218페이지 펴주시고요. 그리고 학습지, 네, 그 공지사항 게시판에 있는 거 꺼내셔서 마지막 4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해볼 텐데요. 교과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은 조선 후기의 가사 작품이다. 조선 전기 가사인 송미인곡과 비교하여 내용과 주제면에서 가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조선 후기의 가사 작품으로 박일로의 누항사라는 작품이 실려 있죠. 네, 여기 왼쪽 봐주실래요? 참고자료 누항사에서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3년 1611년에 박일로가 지은 가사이다. 작가가 자신이 사는 형편에 대해 지은 가사로 임진왜란 이후 당면한 작가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일로는요. 조선시대의 하급 관리였어요. 그래서 고위 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녹봉을 받지 못해서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양반이었어요. 관직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임진왜란에 직접 참전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했었지만 워낙 낮은 관직에 있었다 보니 퇴직 후에도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사는 형편이 매우 좀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자신의 형편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해준 작품이에요. 네, 여기 왼쪽에 단어 뜻풀이가 있고요. 근데 이게 가사 작품인데 이렇게 짧을 리가 없죠, 전체가. 네, 이것은 일부를 여기 교과서에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 작가가 당면한 아주 가난한 그 작가의 궁핍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준 부분을 일부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 요거보다 깁니다. 선생님 학습지로 이제 볼게요. 학습지의 마지막 쪽을 보시면요.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1611년 광해군 3년입니다. 이때 박일로가 지은 가사고요. 그가 간직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고향에 내려가서 힘든 생활을 하던 중에 하는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누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물었어요. 여러분 이 누항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나오죠. 좁고 더러운 거리, 자기가 사는 동네의 겸칭. 그러니까 겸칭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동네를 좀 겸손하게 낮추어서 남한테 이르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1번처럼 좁고 더러운 어떤 그런 가난하고 누추한 거리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사는 동네가 정말로 이렇게 좁고 더럽고 가난한 그런 동네는 아니지만 자기 동네를 좀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의 내용을 본다면 이거는 박일로가 자기 사는 동네를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그런 지금 마을에서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너 지금 살고 있는 게 어떻니? 어렵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에 대한 답으로 이 박일루가 지은 가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마을에서 겪고 있는, 자기 집에서 마을에서 겪고 있는 그 궁핍하고 누추한 현실, 선비로서 가져야 할 어떤 삶, 선비로서, 그러니까 유학자로서 추구해야 할 삶 있죠. 유교적인 가치나 덕목을 닫고 그렇게 하는 미안합니다. 카톡 핸드폰 선생님 진동으로 안 바꿔놨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비로서 유학자로서 추구해야 할 어떤 그런 충희나 효, 유교적인 덕목들 이런 것들이 있죠. 수양하고 해야 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건 되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배가 불러야 할 수 있는 거죠. 당장 배가 고픈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구하고 갈고 닦고 수양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마음으로는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요. 유교적인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수양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치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사는 것이 현실이 궁핍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이거는 이상인 것이고 현실은 너무 궁핍하니까 그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 발생하는 그 괴리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이 아주 진솔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작품 전체를 봐야 나타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이런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갈등, 괴리로 인한 갈등, 이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우리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일부라서요. 이 부분은 바로 하자의 궁핍한 현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앞부분의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볼게요. 하자는 밭을 갈아보려고 이웃의 소를 빌리러 갔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 하자한테 그래도 밭대기라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별로 가난한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은 하자한테 땅도 없어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밭도 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냥 잠깐 비가 내렸어요. 소나기가 내렸는데 그 지나가는 소나기가 내리고 그친 자리에 가보니까 이렇게 좀 땅이 움푹 다른 데보다 움푹 패여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그 빗물이 고여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옳다구나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하고서는 소를 빌리러 이웃에 간 거예요. 농사 지으려면은 땅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사실은 그러한 조건이 안 되는데 이 밭은 진짜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에 물이 고여져 있는 그런 밭인데 어떤 저수시설 이렇게 관을 끌어와가지고 물을 지속적으로 댈 수 있는 그런 밭이 아니죠. 예. 이미 지금 조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진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생긴 밭이나마 한번 갈아보겠다고 이웃의 소를 빌리러 간 거예요. 요즘은 경운기 같은 걸로 땅을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엎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소에다가 쟁기를 이렇게 메어가지고 그 쟁기질을 해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갈아엎었죠. 읽었죠. 그 작물들을 심었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요. 일단 소를 빌리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밤이 좀 늦어서 갔거든요. 아마도 양반이잖아요. 박일로가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인데 지금 이 이웃한테 소를 빌리러 간다는 게 좀 체면이 구기는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부끄러워서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나서 밤에 갔어요. 그런데 소 주인이 음식 대접을 받은 다른 사람한테 이미 소를 빌려주기로 했다고 얘기해요.
네, 어떤 음식이냐면요. 쑥꽝 있죠? 꽝을 기름에 자글자글 닭 튀기듯이 기름에다가 꽝을 구워내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술 있죠? 그런 음식 대접을 어떤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소를 빌려줄게 하고 약속을 했다면서 미안한데 이미 선약이 있어서 너한테 못 빌려준다라고 하자의 부탁을 거절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쩌겠냐 하면서 화자는 쓸쓸히 집으로 돌아와요. 소를 빌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빈손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이 가서 소주인한테 소를 빌려달라고 한 건데 이미 이 소주인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거나하게 음식 대접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소를 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 빌리기를 실패하고 화자는 집으로 이제 쓸쓸히 돌아왔는데 밤이거든요. 자,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냐. 자, 밑에 현대 어플이가 있습니다. 작고 누추한 집. 이 와실이 보면은 단어 뜻풀이 있죠. 달팽이 집 같은 작고 초라한 집. 와가 달팽이 와자거든요. 이게 집 실자고요. 여러분 달팽이들이 등에 엄청나게 조그만한 집 달고 다니죠? 예, 그래서 마치 달팽이 집같이 작고 초라한 집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화자가 살고 있는 집인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느냐? 이랴 의문형 어입니다. 서리법이죠.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잠이 오겠냐? 잠이 와서 누워있는 것이겠냐? 그냥 누워있는 것이지 이 말이에요. 잠이 올 수가 없죠. 농사 짓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는데 지금 속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행 그러니까 북쪽으로 난 창문이에요. 북쪽 창문에 기대어서 새벽을 그냥 기다립니다. 잠이 안 오니까 결국은 일어나 앉았어요. 그래서 여기 창문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새벽이 되었고요. 새벽이 되니까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하늘 도운하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대승은 오디세라는 새고요. 무정하다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마음 정자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 이거는 그냥 욕심이 없는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들에 예로부터 그냥 이런 자연물들에 대해서 무심하다, 무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욕심 없는 자연물이란 뜻이에요. 욕심이 없는 이 오디세 얘가 막 지저귀는데 그 대승이 지저귀는 소리가 나 화자의 한을 더 돋군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학습지 25번 문제 오른쪽 부분에 봐보세요. 자, 다음은 이 부분에 관한 설명 12행에서 23행에 관한 설명인데요. 잠시만요. 12에서 23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요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체로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저기 실려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는데, 네, 이렇게 할게요. 자, 전체에서 보겠습니다. 문제를 좀 수정할게요. 다음 중, 자,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방금 고친 것처럼요. 못 봤나요? 자,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12에서 23행 이렇게 돼 있었죠. 다음은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요거를 12에서 23행을
전체 이렇게 고쳐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이 다음은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이다. 이거를 다 지우고 다음 중 이렇게 고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옳고 그른지 판단해서 OX 이것도 이상하나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이렇게 합시다. 기역에서 리을을 옳고 그른지 판단해서 OX 해보자. 이렇게 고쳐주세요. 됐죠? 자, 이 부분 선생님이 수정을 한 부분입니다. 네, 고쳐주세요. 됐죠? 자, OX를 한번 해볼게요. 하자는 결국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떻죠? 네, 답은 O겠죠. 그쵸? 왜냐면 잠이 안 와서 결국은 일어나서 창에 기대 앉아서 새벽을 기다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니은 자연물을 통해 농민들은 농사 짓는 시기를 알 수도 있었다.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이거 오거든요. 저 중에서 뭐냐면 바로 이 대승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대승은 오디세는요. 밑에 단어 뜻풀이를 보면 나와 있죠. 봄에 밭갈기를 재촉하는 오디세라고 돼 있어요. 딱 봄에 농사를 시작해야 될 밭을 갈아야 할 시기가 되면 이 오디세가 울었던 거예요. 네, 그냥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던 거죠. 네, 이 오디세가 그걸 알고 울었던 게 아니라 딱 이 오디세가 이 즈음에 이제 울었던 거죠. 우리의 논가들에서. 자, 그러면 이 농민들은 이 오디세 우는 소리를 듣고서 원래 봄 농사를 시작해야 할 시기가 되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밭도 있고 소도 있고 이런 농부들은 이 대승 소리가 들릴 때쯤 해서 봄에 밭갈기를 시작하겠죠. 그런데 지금 하자는 이 오디세의 소리가 들리는데 새벽에 들리는데 지금 소를 빌리지 못해서 밭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나의 이 한스러움이 더 배가 된다. 더 막심화된다. 이 오디세가 나의 한을 돋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25번에 다시 보면 니은 자연물을 통해 농사 짓는 시기를 알 수도 있었죠. 예전에. 이것도 하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은 바로 대승, 오디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볼게요. 4행입니다. 종조 추창하며 멍들을 바라보니. 자,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면서 멍들을 그냥 바라봅니다.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슬픈 마음으로. 그러니까 즐기는 농가도 흥없게 들리나다. 자, 농부들이요. 막 그 농사를 지으면서 막 흥겹게 즐겁게 그 노동요를 막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신이 나는 노래예요. 하지만 그것도 하자에게는 흥없게 들립니다. 즐겁지 않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화자의 상황이 아주 슬프니까요. 하자는 저렇게 농부들처럼 신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6행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했어요. 자, 세상 물정이 뭐죠? 자,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뭔가 음식 대접이라도 해야지만 뭔가를 이렇게 소를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서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했죠. 너무 순진했어요. 뭔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뇌물, 뭐를 찔러줘야지 뭐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그 세상 물정은 몰랐던 거지. 인심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렇게 뭔가 내가 줘야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세상 인심을 팍팍한 인심을 하자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휴, 내가 바보지 쑥맥이지 하면서 한숨 푹푹 쉽니다. 에휴, 빈손으로 가서 내가 소를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지 하면서 에휴 한숨이 계속 그칠 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7행 아까운 저 소비난 벽보님도 좋아할세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소비 단어 뜻풀이 보세요. 쟁기의 사투리죠. 그 밭을 이렇게 부드럽게 흙을 갈아 엎을 수 있는 그 쟁기요. 소한테 메어가지고 이렇게 밭 갈아 엎을 수 있도록 생긴 갈고리 모양처럼 생긴 그 농기구거든요. 그게 이제 있는데 벽보님 날도 아주 날카롭게 하자가 이제 그 농사 짓겠다고 잘 갈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땅 잘 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참 아깝게 되었어요. 못 쓰게 되었죠? 소 못 빌리니까. 농사도 못 지어요. 그래서 아깝다라고 얘기했고 저 쟁기는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몇 년 동안 그 농사를 짓지 않아서 묵혀놓은 밭 있죠. 가시 덤불이 막 엉겨있는 그런 묵혀놓은 밭도 아주 쉽게 갈 것 같은데 저 아까운 소비는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허당, 그러니까 빈집의 벽 한가운데 반벽. 절반 반이죠? 그러니까 벽의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행 이르러서 하자의 그 슬픈 마음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어요. 춘경도 거의 거다 후러쳐 던져두자. 약간 체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소도 못 빌렸고 저 쟁기도 못 쓰게 되었고 이미 오디세도 울고 있고 다른 농부들은 저렇게 농사 한참 짓고 있는데 난 늦었다. 봄 농사도 거의 다 끝나버렸다. 지을 시기가 끝나버렸다. 에이? 원래 농사 지을 시기 놓쳤다. 봄가리도 거의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저 쟁기 그냥 논농사 하려고 했지만 못하니까 어쩌겠노. 후려쳐 던져두자. 에이, 팽개쳐 던져두자. 에이! 하고 체념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다 살펴봤으니까 우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밑에 24번 문제부터. 자, 보기를 참고해서 A와 B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각각 찾아 모두 적어봅시다. 자, 소를 빌리러 갔죠. 앞부분의 줄거리에 그렇게 제시를 해줬어요. 근데 소 빌리기 좌절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하자가 집에 돌아와서 듣게 된 것, 그리고 하자가 보게 된 것 정리해볼까요? A부터 봅시다. 하자가 듣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었죠. 오디세 소리, 질기난 농가, 이것들은 전부 다 하자 이제 하늘 돋가주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 다음 하자가 본 것은요. 바로 와실, 하자의 그 좁고 누추한 집, 그리고 먼 들, 아침이 끝날 때까지 멍 때리면서 바라봤죠. 그 다음에 소비,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려있는 그 아까운 소비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에 덜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25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문제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 이 부분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세요. 전체, 가로 안에 전체, 그 다음에 기역에서 미음을 이렇게 수정해주세요. 자, 다음 디귿. 하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소도 우선적으로 빌릴 수 있다는 세상의 물정을 몰랐죠. 네, 답은 O입니다. 다음 리을. 하자는 날이 선 쟁기로 농사를 잘 짓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농사 못 짓는다. 에이, 틀렸다. 못 쓴다. 후려쳐 던져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렇죠? 다음 핵심 정리 가보겠습니다. 누앙사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갈래는 가사고요. 성격은 전원적, 사색적, 사실적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작품 전체를 봤을 때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다면 이게 전원적이다, 사색적이다 이런 거 잘 모르고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과서에 실린 이 부분만 본다면 사실적,
작가의 궁핍한 생활을 아주 사실적으로 제시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요거는 이제 작품 전체 나머지 부분을 봐야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다음, 운율. 운율은 3, 4조 또는 4, 4조. 그리고 한행은 4음보. 이거는 가사랑 시조랑 같다고 했습니다. 제재는 안분지족의 생활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작품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주제도 마찬가지. 자연을 벗삼아 안 빛나고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작품 전체의 다른 부분을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도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선비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삶,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안분지족, 안빛낙도와 같은 어떤 유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이런 이상을 추구해요. 그런데 생활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여기 본문에 제시된 것처럼, 교과서에 제시된 것처럼 너무너무 궁핍해요. 그래서 이 안빛낙도, 안분지족이라는 이상과 그 선비의 궁핍한, 그 화자의 궁핍한 현실과 괴리 때문에 안분지족, 안빛낙도 하지 못하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처음에 이 부분 소개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빛낙도가 뭐죠? 이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유교적인 도를 즐기는 거. 비슷한 말이죠. 안분지족도 뭐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을 아는 거. 여러분 이거 말이 쉽죠? 이거 자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여기 제시된 것처럼 화자처럼 안달복달 하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어떤 도를 추구하면서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도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도를 즐기면서 사는 거. 이 말이 쉬운 거지. 이거 정말로 가난한데 궁핍한데 밥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물이라도 좀 먹으면서 배는 부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 유학자들이 이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고 안빛낙도 하는 거를 되게 선배 이상적인, 성리학자의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윤선도 같은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사실 있어서 박일로랑 다르게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작품에 보면 어부사시사 같은 그런 작품들 보면요. 자연 속에서 안빛낙도, 안분지족하는 그런 삶을 아무렇지 않게 내적 갈등 없이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박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시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엄청나게 지금 궁핍한 생활. 그리고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보면요. 거의 굶을 때가 많고 그냥 막 정말 미음 같은 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다 쌀 몇 톨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끓여서 허기를 면하고 근데 그것도 없어서 굶을 때도 아주 많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먹고 사는 게 진짜 해결이 안 되는 정도의 가난함, 궁핍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빛낙도 안분지족이 너무나 이렇게 현실과 괴리되는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만으로는 이 선비의 궁핍한 생활이 사실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작품 전체를 보면 안분지족의 생활, 그다음 자연을 벗어나 안빛낙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친구들 작품 전체를 좀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특징, 자연의 은이라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이란다는 거 자연에 이렇게 숨어서 지낸다는 거죠. 그런 거. 다음, 임진왜란 이후 당면한 작가의 현실과 운명론적 인생관이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작품 전체에 대한 설명이라서요.
이 작가의 공표한 현실을 드러나는데 운명론적 인생관 요것도 이제 다른 부분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뭐 운명이 이렇게 뭐 다 만들어진 게 다 운명에 의한 것이다. 내가 가난한 것도 운명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음 부분을 보면 됐고요. 다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선생님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게 33번이었잖아요. 앞장에 그쵸? 3쪽에 있는 게 33번이었는데 이게 왜 24번으로 시작하는 거지? 자, 이거 번호 바꾸겠습니다. 별로 뭐 문제될 건 없지만 네, 이게 편집하다가 어떻게 됐나 봐요. 이게 34번이고 네, 이게 35번이고 이게 36번이 돼야 되겠다. 그쵸? 네, 여러분들 번호 바꿔주시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36번 문제, 교과서 학습활동 5번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 조선 후기 가사인 노항사와 조선 전기 가사인 송미인곡을 비교하여 내용과 주제 측면에서 가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보자 했습니다. 자, 송미인곡은 내용상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에 대한 맹세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주제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이었고요. 노항사는 내용은 가난한 처지에 대한 고백과 이에서 비롯된 감정을 얘기했고 주제는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 하고자 하는 선배의 궁핍한 생활상이었죠. 자, 그래서 전기가사와 후기가사의 변화 양상 이거 중요한데요. 상식으로 좀 알아놓으세요. 조선 전기에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다? 네, 강호가도. 그러니까 뭐 물론 송미인곡은 아니지만 뭐 윤선도의 가사 같은데 뭐 시조 같은데 보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어떤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니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모습. 그리고 또 이 송미인곡처럼 연군의 정,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로 다룬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렇게 누항사처럼요. 내용과 주제 측면에서 자신의 아주 현실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가사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답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게요. 그래서 그 실제 생활을 아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정리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 교과서로 하면은 이 5번 문제까지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219페이지 교과서 가서요. 감상을 마치며 이 부분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감상의 정리, 그리고 지식 창고 이런 거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더 읽어보기 작품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자, 송미인곡은 정철이 지었어요. 그래서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보자면 송미인곡 앞에 나왔던 사미인곡 있죠. 송미인곡과 더불어서 전후미인곡으로 이끌어지는 가사. 그러니까 얘가 전미인곡이고 얘가 후미인곡이 되겠죠. 앞전, 뒤후. 그래서 영군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법에 주목해서 한번 감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내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수능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송미인곡과 함께 사미인곡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공지사항 게시판에 문학 더 읽어보기 사미인곡 작품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학습해보세요. 선생님이 이거를 수업을 다 해주지는 못하고요. 학습지를 선생님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한번 스스로 학습해보고 모르겠는 거 질문하면 선생님이 대답해주고 이렇게 할게요. 네, 물론 이렇게 학습 자료도 좋고 하니까 시험 범위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아주 상세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뭐 본문도 실어놨고요.
그리고 단어 뜻풀이도 다 해놨고 현대어로 현대어 해석도 다 해놨어요. 보면은 여기 단어 뜻풀이 있죠? 그리고 문제들 쫙 있고 그리고 이렇게 4쪽에 가면 현대어 풀이를 쫙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먼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답지도 같이 올려놨거든요. 네, 이 학습지 답. 이게 이제 5쪽부터 8쪽까지는 학습지 답이 실려있어요. 1쪽부터 4쪽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는 어떤 학생용 학습지라면 5쪽부터 8쪽까지는 그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답을 다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한번 풀어보고 이 답을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교과서로 돌아와서 송민곡의 화자와 한번 해서 이 같은 여성 화자가 나오는 작품을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교의 역설적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임을 상실한 비의 극복과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시인데 여성화자의 특징에 주목해서 감상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송민곡도 님의 침묵도 여성화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텍스트적으로 묶어놓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미안합니다. 님의 침묵까지 선생님이 학습지로 자료를 제공할게요. 이것도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두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본문 실어놓고 문제 해놨고요. 그러니까 1쪽부터 해서 2쪽까지는 여러분들 학생용 학습지예요. 먼저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3쪽, 4쪽이 이제 학습지 답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한번 맞춰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것은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 삼이인곡 덜거북이 자료랑 님의 침묵 자료를 제공했죠. 이것도 다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네, 우리가 수능도 준비해야 되니까 하는 김에 이렇게 내신 공부하는 김에 수능 준비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온라인 시간에 문학 3차 시 모든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공부하시고 가제 제출방에 수업 인증샷, 필기 인증샷도 올려주세요. 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납시다. 안녕.